총 득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 중단,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뉴스 탑10은 1위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라. 야3당 민주당 주도로 공동으로 발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위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단 가결 당시의 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 헌전선은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인데요. 최소한 평론가님. 결국은 민주당이 어제 밤부터 표 단속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탈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거의 야권 표들은 다 결집되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처음에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찬반 양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하니까 당 지도부가 다시 당론 채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이제 표 단속이 된 거죠. 당론으로 채택했으니까 여기서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결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탄핵소추안이 역대 정부에서 우리 헌정 사일에 딱 3번 있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있었고 국무위원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과 법률에 엄정히 위배됐느냐 이 문제를 보는 것인데 과연 이상민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발언에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이건 몰라도 과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됐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저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민주당이 한 번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해서 네. 그때는 좀 역풍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한 번은 그 논의를 안 했었다가 그렇죠. 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네. 표단속을 이후에는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에 선들이. 위임하면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되는데 지도부가 다시 당론 채택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찬성 179표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었나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넘어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률을 어겼냐면서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표결 전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두고서 국회 안에서는 여야 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장피하고 나가야지. 계속하세요. 반사. 저런 일이 국회에서 있었군요.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것부터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최장 한 6개월간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고 여기 자세한 범위를 보니까 차량과 직무수행 의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차관이 법적으로는 직무 대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효력은요. 국회에서 이제 의결될 때부터가 아니고 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도달된 때, 이 말은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도달된 때, 그때부터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최장 180일도 저거는 이제 훈시 규정이에요. 이 말은 이제 180일이 넘을 수도 있잖아. 재판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선고할 때, 그때까지 이제 직무가 지금 이게 정지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직무는 정지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또 나중에 금방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보좌 인력은 그대로에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그 과거 선례가 있지만 예. 장관은 이제 그 최초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가 정지가 되고 어디까지는 이게 그 유지가 되는지 상당히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 논란이 상당히 그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은 상당히 쟁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이게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3월, 4월 달에 재판관 2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 헌법재판관이요. 예. 이런 경우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선례를 보면 결혼된 상태에서 8분이 다 이게 판단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7분인 상태에서 빨리 심리하면 뭐 최소한 이게 2-3달이나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최장 6개월까지는 안 걸릴 것이고 예. 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서 변호사께서의 그렇게 보는 시각이긴 한데 사상 초유의 일이고 지금 화면에 오늘 국회에서 본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또 이상민 장관이 지켜봤기 때문에 현장에 조순 의원도 계셨잖아요. 네. 그 이상민 장관이 국민이 국회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헌법 65조가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뭐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어떤 부정부패나 직권남용, 그러니까 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의 발목 잡기라고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듯한 뭐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거는 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니까 직무 범위까지 좀 따져봐야 되고 이상민 장관의 그 목소리를 자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취지에 맞게 국회가 위임한 권한은 행사돼야 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잠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앞서 화면은 이상민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던 저 장면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도 저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공은 국회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이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헌법재판소 심판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했고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2-3달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상민 장관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탄핵소추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상민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이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김도읍 의원의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상 검사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맡으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추위원이 법적직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표결 전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예, 김도읍 위원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의 양식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뭐 일부러 소추를 진행을 늦추거나 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추위원들보다도 법리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당 쪽 패널 분들이 3분이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하시는 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절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해야지 이게 탄핵 소요가 되는 것이
탄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7조 1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추상적인 규범 이걸 이제 공익 실현 규범이라고 하는데 의무라고 하는데 이 공익 실현 의무가 같은 추상적인 법 규범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그 의결 사유에도 인용 사유에도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그 외에도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재난안전법도 있고 국가공무원법 63조 예. 공무원의 품위 유지 업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실정법에 나와 있는데 예. 뭐 장관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탄핵 소추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의회주의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주의를 진짜로 부정하는 것은 의회와의 협치를 포기하고 또 여당 대표 인선에 또 뭐 개입하시는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논평인지는 다 알겠는데 뭐 저희가 예. 뭐 패널 분들의 성향을 뭐 이렇게 다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